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이놈의 홍준표도 하는 짓을 보면 영 또 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신이 조사해서 무슨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지금 밝혀진 거 그냥 읽기만 하면 질문만 하면 돼. 근데 이게 같이 묻힐까봐 겁이 나갖고 겉에서 툭툭 건들기만 하고 있어요. 면죄부만 주고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아니 솔직히 홍준표도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면 정치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하려고요?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이래 그만두나 저래 그만두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 얼마나 쉬워. 그냥 질문만 하면 돼. 진실은 다 밝혀졌으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그냥 하루 이틀만 분석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읽어만 보면 되잖아. 그럼 딱 답이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앞으로 최종 투표 때는 당원 투표율이 50%로 늘어나고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시면 윤석열이 거뜬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문재인의 영구 집권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오로지 탄핵의 진실을 떠벌려서 윤석열이 민주노총과 종북 세력의 이 지령을 받고 온갖 조작 날조로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점을 만천하에 고하고 저들을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수가 뭉치면 저까진 거 끌어내리는 거는요, 명분과 증거 이런 것들이 팩트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켰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1등을 하면 뭐하냐, 나가면 개차반인데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저들과 싸워 이기려고 경선을 하는 겁니다. 확률 싸움인데 삼척 동자가 봐도 윤석열이 확률이 없다라고 볼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이라도 그래요. 제가 방송한 거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아이고 무기징역 플러스 100배를 더 때려도 돼요. 내부 지지율만 높으면 이기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도 구분이 안 가십니까? 처음에는 조중동과 탄핵파들의 공작으로 지지율이 쭉 올라가긴 했죠. 지가 잘해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띄워준 거지. 탄핵파들이 띄워준 거잖아요. 조중동. 근데 지금 보시라니까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더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우물 아래 개구리, 이 탄핵당인 국민의힘당의 당원들이 지들이 같이 그냥 다 탄핵 주범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냥 탄핵 무효를 묻어버리고 내각제 개헌으로 한탕 해먹겠다 해서 지든지 이길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국민이 어떻게든지 간에 윤석열을 비정상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보수 유튜버들이 그냥 홀딱홀딱 꼬셔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 만약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요, 지금 현상으로만 봐도 이재명하고 이낙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횟가닥 간 분들 윤석열 밀고 있는 사람 보세요. 윤석열 이건 귀신에게 찹쌀떡이나 팔고 귀신에게 북어대가리 밥이나 주는 이상한 짓거리나 하는 이 도사의 말만 믿고 손바닥에 희한한 글자나 써가지고 나오질 않나. 무슨 문제가 한두 가지여야지 내가 얘기를 하죠. 만약 이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도사님이 도사인지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불분명해요. 말하는 거 보면 이 도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사가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저 이상한 도사하고 윤석열이 열흘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도 열흘에 한 번씩 못 만나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 도사 유튜브 구독자 아닙니까? 열혈 팬인 것 같던데.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도사 말을 듣고 조작 날조한 거 아닙니까? 이 도사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한테 조언을 받고. 아무튼 자, 저 도사 말만 들어보면 탄핵 정국 때 윤석열에게 많은 코치를 해줬더만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에 왕자도 지지자들이 써준 게 아니고 귀신에게 찹쌀떡을 팔았다는, 또 귀신에게 북어대가리를 먹이로 주는 저 신 같은 존재, 신발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라는 저 도사님이 써준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개인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 분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포기를 하시라고요. 윤석열을 포기하든지 종교를 포기하시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제가 말이 안 돼서 지켜볼 수가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 국민의힘 이 탄핵당에서 탄핵 세력과 간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되더라도 문재인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만 50%까지 늘리고 그냥 몰빵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좀 차려서 문재인을 정말로 벌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을 보시면 원희룡이 이번에 4강에 왜 올려놨겠습니까? 원희룡도 따지고 보면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뭐 원희룡 얘기만 하면 뭐 비판만 안 하면 내가 다 그 사람 지지하는 걸로 안 되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쓱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했었죠.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했었지만 2번인가요? 다 떠나서 토론 때 원희룡이 한번 보세요. 저 좋은 머리로 탄핵의 진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자, 윤석열과 유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제대로 합니까? 홍준표만 주구장창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자, 그럼 4강에서 이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이 한 패고 홍준표만 저격을 당한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당원 투표율까지 50%로 끌어올려가지고 윤석열이 무난하게 경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원희룡은 그 좋은 머리로 화천대유, 물론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내비둬도 문재인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지금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 좋은 시간, 과거에는 뭐 국민의힘당 문재인이 장악한 언론에서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주질 않는다, 방송에 안 내보내준다 이런 얘기했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왜 말을 못하는데 다들. 하나부터 열까지.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은 뭐 지가 주범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하나같이 다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이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원희룡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유승민하고 윤석열은 뭐 주범이니까 저건 제껴두고 말 하나 마나. 홍준표하고 원희룡은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탄핵의 진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면, 내각제 따까리 안 하려면 탄핵의 진실을 그냥 질문을 해보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애둘러서라도 얘기를 해보라고. 이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이상한 것만 얘기하면 장모권 줄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 혹시 모르죠? 윤석열과 유승민이 아닌 우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딱 출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재명에게 화천대유를 파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화천대유에 목을 메고 있는 원희룡도 참 딱해 보입니다. 왜 본질은 까발려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나왔고 하는 척합니까? 자, 확실하게 탄핵의 진실을 공부해서 공격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본인이 정녕 정말 구속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냥 밝혀진 거 질문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제가 가서 질문해도요, 저들보다 나아요. 윤석열? 자, 진짜 내가 1시간만 토론해도 이게 여기 책에 있는 거 내가 공부한 것만 그냥 질문만 해도 저 사람 답변 못 한다니까요. 하물며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왜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알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자,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0%. 왜 0%냐? 아니, 적에게 언제든지 제거당할 확률이 그 누구보다 큰 자, 그리고 삼척 동자도 이제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자, 조작이든 공작이든 간에 후보로 만약에 뽑아넣게 되면 뭐합니까? 대선에서 적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내세워갖고 전쟁터에 보내는 장수는요, 빤스만 F에서 돼버리는 거야. 와루바시 하나 딱 들고. 와루바시도 없어. 그냥 맨몸 빤스로 나가는 거야. 근데 저쪽 문재인 쪽, 저쪽은요, 총, 칼에, 대포에 그냥 장갑차에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 딱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상대가 되냐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문재인 뮤트를 기어가서 문재인 소나기에서 놀아난다는 말씀이고요. 대선 과정에서 구속이 되든지 문재인의 말을 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중단해서 이 보수 정신 나간 사람들 선동질 해갖고 앞에서 막아주는 중간 방패 역할을 하다가 내각제하에 뭐 장관 자리를 해먹든지. 근데 장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지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밑에서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 목숨 구제할 방법은 내각제밖에 없는 거고요. 탄핵을 묻어야 되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도 지 살궁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차기 대통령 여권에서 나온다? 말도 안 되고 야권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면 말이 되죠. 지 시다발이니까. 자, 국민의힘당이 왜 비정상적으로 이러냐? 한마디로 한 배를 탄 탄핵당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비정상적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탄핵당과 탄핵의 주범 중에 상주범인 윤석열에게 뭔 놈의 정권교체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문재인이 바보입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최재형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앉아있고 결과적으로 원희룡도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분명합니다. 유승민도 궁극적으로 내각제하에 총리 또는 허섭이 대통령을 노리는 것이니 다 한편이고 답이 없어요. 홍준표는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앞으로 4강 토론 때 탄핵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폭로해서 국민의힘당에서 당당하게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정계를 은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을 앞장 세워갖고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준표 본인이 대통령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또한 홍준표를 좋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현 전국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보다는 훨씬 지은재가 낫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이러쿵 저러쿵 자기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해주실 게 분명하지만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탄핵 무효 세력들과 똘똘 뭉쳐서 정상적인 우파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의 계략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화천대유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에서 59.2% 이재명이 압승을 했죠.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 치면요 약발이 안 받아.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재명이 승리되고 윤석열이 승리된 다음에 그때 돼서 이재명을 제거하면 여권에 이제 경선에서 패한 놈들은 앞으로 대선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씨가 말리는 거야. 그 나중에 무슨 뭐 김동연이라든지 지 시다바리들 내세워갖고 선동해서 내각제 가는 거고 야당에서는 윤석열이 되든지 말든지 어떤지 대들지 않는 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무효 세력들을 중간 방패 역할로 막아 제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윤석열이 우리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의힘당에 기어 들어왔으니까 윤석열이 아닌 구속된 만한 그런 사유가 없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윤석열 빼고는 그렇게 없어요. 예.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던 이낙연이 나오던 간에 프레임을 싹 씌워가지고 대선에서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확실한 카드는 단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면 바로 끝나죠. 게임 셋이에요. 빗자루에다가 우파 써놓고 꼽아놔서 이 빗자루를 선택할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탄핵당이 지은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문재인에게 목덜미가 다 잡혀가지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50대, 60대, 70대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자, 현재 여기저기서 제정신을 좀 차리시고 윤석열의 민낯을 이제 간파한 많은 분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소수지만 정예로 똘똘 뭉쳐서 자석처럼 하나씩 끌어당기면 돼. 이렇게 해갖고 점점점 세력을 불리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전국에 알린다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우파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뭐 과거든 지금이든 나중이라도 지들 싫다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려서 사기 탄핵을 한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까? 싹 다 없애버리고 무정부로 가는 게 현명하죠. 세금이라도 안 내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벌어먹고 살게. 동사무소의 직원들만 놔도 나라 돌아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지기 전에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고 원상복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싸우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투철한 애국 정신으로 거짓없는 진실 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